좋아요, 구독! 금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사실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허무하게 끝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좀 발빠르게 이 수혜주 찾기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이 조선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해서 트럼프가 미국은 조선업에서 한국이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조선업종 자체가 11%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향후 미국 시장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테마와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구분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도 보았다시피 지금 트럼프와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AI 기업이라든지 혹은 테슬라 혹은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와 반대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밈주식처럼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같은 종목군들은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거래일에 조선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조선이 튀어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원래 트럼프가라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게 되었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로 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10월 세계 수주를 보면 중국이 65%, 우리나라가 3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조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좀 계속해서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조선은 스토리가 굉장히 잘 쌓여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선주들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년치 일감 쌓여 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턴을 하고 있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9월에 조선주들이 왜 쉬어갔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더 환호할 만한 내용들 혹은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기업의 실적 성장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조금 더 붙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가 좀 한 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 연속성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선 관련했을 때 MRO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시장 같은 경우가 8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군 해군 쪽에서만 한정 지어 보면 20조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미국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 중공업 쪽에서의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라든지 전투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약간 숫자로
달립니다. 결국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고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함정에 대한 건조 계획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미국 쪽에서의 조선사를 인수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의 상승이 어제의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후 뭐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오늘 스타가 탄생했다라면서 일론 머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한 차례 뛴 바가 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함께 또 뛰었는데요. 어제 트럼프 입에서 우리 조선주가 언급이 되면서 업종 자체는 11%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선 업종은 또 13년 만에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오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MRO 기대감에 좀 더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전통 에너지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LNG 운반선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택의 폭이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MRO, LNG 운반선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시선을 크게 둬야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MRO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LNG 운반선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MRO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더 돋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좀 대형 조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처럼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MRO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MRO냐 LNG선이냐 그 두 가지를 보게 되었을 때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O 같은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큰 돈보다는 좀 이렇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돈을 깔아준다라는 성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박에 대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이다 보니까 그 한 척 한 척이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LNG 선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MRO 같은 경우에 특정 기업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 쪽에서 LNG 쪽을 좀 레퍼런스 쌓으면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대다수의 LNG 프로젝트 자체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을 배제를 하고 한국의 우방국인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국내 LNG 쪽에 대한 그 수혜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RO도 봐야 되고 LNG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LNG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대 LNG 수출국인 만큼 이 부분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사실 기대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 몸집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제만큼은 또 크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어제만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이 움직이더라도 조금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자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만약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조선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선사가 뭐 10%, 20%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올랐으면 조선주가 뭐 상한가 간 거다 이런 식으로 통할 만큼 굉장히 무겁게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해요. 보통 조선주 오늘 흐름 좋았는데 라고 할 때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3%, 4%, 5% 올라가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를
노린다는 것은 저는 지금의 사이클에선 약간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시세 자체는 조선 이제 한 산업의 대형 종목군보다 좀 중소형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종목별 장세,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장세이다 보니까 결국 일정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힌트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타고 있고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길게 열어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기자재보다는 조선주가 연속성을 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접근을 하시려면 조선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엔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진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조선소의 경쟁력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엔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는데 엔진은 아직까지 그들의 능력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진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엔진 관련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